하루 만에 9.5% 증발, 금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이었죠. 무려 20%가 넘게 추락했거든요. 안전자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던 그 신화가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급등 후엔 급락이 온다는 뻔한 이야기론 설명이 안 돼요. 워싱턴에서 터진 정책 혼선, 월가 컴퓨터들의 동시다발 매도, 그 이면에 깔린 거대한 구조 변화까지. 지금부터 이 폭락을 일으킨 세 가지 방아쇠와 2026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전략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금값 차트를 보셨나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었어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건 언젠가 터진다고요. 실제로 터졌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요.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정점에서 차익을 챙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문제는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위크핸즈라고 부르는 이들이죠. 30대 직장인 김 과장도 그중 하나였어요. 유튜브에서 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영상을 보고 대출까지 받아 뛰어들었거든요. 문제는 그가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한 게 아니라 소문만 믿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금값이 5% 떨어지자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빚이 있으니까요. 결국 손절했죠. 그런데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위크핸즈가 동시에 패닉 버튼을 눌렀고 레버리지를 건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했어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거든요.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던진 한마디가 시발점이었죠. 약한 달러가 나쁠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수출 기업들한텐 좋은 얘기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더 싸게 팔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달러는 그냥 통화가 아니라 기축 통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돈이에요. 그 가치를 대통령이 흔든다?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재무장관이 급히 나섰습니다. 미국은 강한 달러를 지지합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시장을 안심시키려던 거였죠. 그런데 이게 금 투자자들한텐 재앙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금과 달러는 시소 관계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약해져요.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은 그날 오후 뉴스를 보다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강달러 정책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거든요. 그는 곧바로 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가 혼자가 아니었죠. 수십억 달러의 금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첫 번째 방아쇠가 당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강달러 소식에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요. 이 이름을 들은 트레이더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케빈 워시요? 그는 월가에서 매파 중에 매파로 통하는 인물이거든요. 경제가 과열되면 주저없이 금리를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금리 인상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은행 예금 이자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만 둬도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금은요? 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들고만 있으면 보관 비용만 나가죠. 40대 회사원 이 부장은 그날 저녁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금리가 3%만 올라도 1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연 30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시장은 케빈 워시의 등장을 금 투자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대가 온다는 공포가 번졌고요. 매도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강달러 발언, 케빈 워시 뉴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제 불가능한 대폭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0.01초 만에 판단하고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 문제는 이 녀석들이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강달러, 케빈 워시, 금리 인상 같은 키워드가 뉴스에 뜨는 순간 프로그램이 작동했어요. 매도 신호가 떨어진 거죠.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럼 다른 알고리즘들은 뭘 할까요? 가격 하락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또 팝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로직이 내장돼 있거든요.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자극하는 악순환이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폭락은 끝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요. 금요일 오후 10시 37분부터 42분까지 단 5분 동안 평소 하루 거래량의 30%가 쏟아졌거든요. 이게 바로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순간 폭락이죠. 여기까지는 표면입니다. 단기 트리거들이죠. 하지만 그 밑바닥엔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이 깔려 있어요. 바로 셀 아메리카라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주식을 파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재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를 보세요. 국방비는 대폭 증액하겠다고 하죠. 동시에 감세도 추진합니다. 돈은 어디서 구할까요? 국채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4%를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어요. 국제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고 있죠. 미국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금으로 향합니다. 역설적이죠. 금이 폭락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금으로 간다니까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중국을 볼까요? 한때 미국 최대 채권국이었던 나라죠. 10년 전만 해도 미국 국채를 1조 4천억 달러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7천억 달러대로 줄었습니다. 정확히 반토막 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금으로요.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을 보세요.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러시아, 인도, 터키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속도가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단순한 자산 배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신호거든요. 달러 패권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달러 한 바구니에 우리 미래를 전부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요. 5천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으로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폭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중앙은행들은 패닉에 금을 팔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1974년 금 시장을 아세요? 급등 후에 무려 47% 폭락했어요. 지금이랑 소름 돋게 닮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처럼 또 장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1974년은 불확실성이 걷히던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고 세계는 평화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2026년은요.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해협까지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부채 수준입니다. 1974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대였어요. 지금은요? 124%입니다. 4배가 넘죠?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과거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강력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이자 비용만으로 미국이 파산하거든요. 124% 빚더미에서 20% 금리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결국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금에겐 호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금이 무조건 오를 것 같죠? 그런데 투자의 세계엔 절대란 없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해요. 만약 트럼프의 정책이 대성공한다면요? 규제를 확 풀고 세금을 대폭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실적이 치솟고 주가가 랠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이죠. 50대 자영업자 최 사장님을 생각해보세요. 금을 들고 있으면 이자가 하나도 안 생기는데 테슬라 주식은 한 달에 10%씩 오르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금은 순식간에 매력을 잃습니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성장도 없으니까요. 전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바이 아메리카 현상입니다. 2010년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모든 돈이 뉴욕으로 몰렸거든요. 금은 그때 빛을 잃었어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주식과 아무것도 안 해주는 금, 비교가 되나요? 이 시나리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두 번째 반전 시나리오는 더 치명적입니다. 만약 세계가 평화로워진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중동이 안정되고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의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보험이거든요. 위기 때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이죠. 그런데 위기가 사라지면요?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킬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면 금은 정말 위험해져요. 실질 금리가 뭐냐고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 금리가 4%인데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실질 금리는 2%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면 국채만 사도 돈이 불어나거든요. 안전하게요. 30대 신혼부부 정씨부부를 생각해보세요. 미국 국채에 넣으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데 왜 금을 들고 있겠어요?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실질 금리까지 플러스로 돌아선다면요? 이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온다면
금의 미래는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금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은 둘 다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를 금에 할당하라는 겁니다. 전부를 금에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험으로 쓰라는 거죠. 집에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화재 보험은 드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이에요. 금은방에 가서 실제 금괴를 사는 거죠. 안전성은 최고예요.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보관이 골치 아프고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해요. 1천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게다가 원하면 실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금 ETF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해요. 하지만 세금 폭탄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 15.4%에 양도소득세 22%까지 붙을 수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 진부하지만 진실이에요. 지금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타이밍입니다. 이번 폭락을 보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시장의 소음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진짜 투자자는 이럴 때 냉정해집니다. 조정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 전환점이에요. 막연한 기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도 위험하고 금은 끝났다는 절망도 성급합니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예요. 달러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 금은 오를 겁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폭발하고 평화가 온다면 금은 빛을 잃겠죠. 두 가지 모두 준비하세요.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얼마를 넣을지, 어떤 방식으로 살지, 언제 팔지까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